거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 10만이 넘는 거예요. 광주 140만에 10만이면 엄청난 규모 아니에요?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은 없어야겠다. 이게 정말 2026년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. 요즘에 그럼 또 광주에 뭐 다른 부동산 관련해 이슈 같은 게 있나요? 이슈는 제일 큰 게 지역주택조합, 가로주택 정비사업, 뭐 협동조합, 뭐 이런 것들이죠. 그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은? 과거에 제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20년도 그때쯤이었나? 그때 영상을 올린 게 있었어요. 아무리 동계산을 해봐도 앞으로는 이게 안 맞을 것 같다. 땅값도 많이 올라버렸고, 땅 소유하기도 어렵고,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고, 사업비가 또 출혈이 되고. 근데 문제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00세대다 그러면 팔게 그중에 한 70% 정도는 돼요.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40% 정도, 우남자이가 한 35%, 일반 분양 매물이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팔 물건이 많으면 수익화가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돼요. 단지 그 분양가가 공사비보다는 더 돼야겠죠.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예전처럼 분양가를 너 신축 아파트 1000세대짜리 얼마? 나도 얼마?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. 확실히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뭐 6억 7억 간다 해도 얘가 6억 7억 받을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팔 물건도 별로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수익화는 계속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.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던졌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 갈 수도 있다. 근데 솔직히 어떤 단지는 15억이 넘어가는 단지들도 저는 출혈이 생길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했는데,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률 높은데요,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, 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.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분양을 할 거예요. 조합원 탈퇴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조합원을 다시 채워야 되는 분양도 많이 할 텐데,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, 앞으로 계속. 네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형되어져서 뭐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분양사무소 가서 싸게 전세 준다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협동조합이야. 네,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조합이잖아요. 조합인데 바꿔서 말하면 동업이에요. 동업. 건축하는데 내가 동업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.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아마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동업인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 땅 있는데 한번 동업해보자 이거 하고, 나 땅도 없어, 돈도 없어. 근데 야, 우리 한번 돈 모아. 그래서 땅 사자, 건물 짓자.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른 이야기거든요. 그럼 그쪽 사업은 지금 뭐 중단되거나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네요. 많아요. 예, 제가 조회수 떡상할 만한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사람들이 조회를 괜히 많이 하잖아요. 어디 망했다더라.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, 망했다가 썸네일로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죠. 제 최고 조회수 보면 다 망했다예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그 진짜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지금 이미 무산되고 막 갑자기 통장에 잔고통 비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. 네, 좋은 투자를 못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은 없어야겠다. 이게 정말 2026년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.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알면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.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계약이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나는 안 당하지만 주변에 알고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면 내 자식이, 내 부모가, 내 친척이, 내 친구가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돌아가시길. 이제 당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네. 속으로 끙끙 앓고 말을 안 하니까. 아마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. 제가 2년 전에 조합 직계한 것만 해도 조합원이, 광주 지역주택 조합원이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. 그 직계 좀비소까지 다 합친다면은 거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 10만이 넘는 거예요. 광주 140만에 10만이면 엄청난 규모 아니에요?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쪽이 더 심각하겠네요. 네, 그래서 그쪽이 정말 심각해요. 사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원래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데, 그 요건도 있거든요. 조합원 요건, 집 사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광주 부동산이 좀 더 침체가 좀 더 무겁게 다가온 것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요즘에 그 재개발 대단지들 있잖아요. 신가라든지 학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천이라든지 이런 것들
진행 상황은 좀 잘 돼가고 있나요? 어때요? 이거 결국엔 돈 문제죠. 예. 돈 문제인데, 저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 할 때 그냥 제가 뭐 일반 부동산을 한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쪽 전문으로 좀 했었어요. 예, 그런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주에 왔을 때 재개발 사업, 결국에 이제 돈 문제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뭐 신가가 망했네, 어디가 망했네 막 이러는데, 그래도 사업성은 저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,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, 그래서 이런 때에 뭐 급매물들 나오고 정말 싸게 나오면 그런 것들 한번 좀 잡아도 괜찮지 않나? 저는 거꾸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신가가 너무 유수해서 막 과도하게 막 파산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시공사도 없는 줄 알아요. 근데 지금 시공사 있고 지금 절차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조합장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저는 그냥 그거 다 차지하고 그냥 그 단지의 사업성만 봤을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죠. 예, 그건 어쩔 수 없죠. 아파트 가격도 올랐는데요. 그리고 심지어 종종평가에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 산정할 때는 굉장히 먼 옛날이었단 말이죠. 그럼 지금 시대가 변했고 가격이 변했으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는 부담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, 그렇다고 그게 과도하냐?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. 일반 분양가가 그만큼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다.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, 조합원 분양가 별 차이 안 나요. 근데 여기 우리 광주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.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약간 광천 쪽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왜냐면 거기 약간 사업의 체질 자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뭐 학동 4구역도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서운하신 분들이 있겠죠. 더 싸게 달라,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 되게 행복한 고민이지 않나. 예, 예. 내가 돈을 내도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. 특히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. 근데 광주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체질을 갖고 있어요. 예, 그냥 태생부터가. 예. 그래서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 피가 좀 더 비싼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해요. 뭐 광주가 왜 프리미엄이 더 비싸? 저기는 뭐 1억도 안 하는데 여기는 왜 다 1억이 다 넘어? 근데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된다. 근데 이게 신가도 그렇고 학동도 그렇고 땅을 다져놓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수도권에는 뭐 10년이 땅 밀고 10년 된 데도 있고 15년 된 데도 있고 있습니다. 근데도 지금 가고 있어요.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뭐 10년, 15년 이전에는데 그게 버텨져.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데는 뭐 경매 넘어가나 뭐 파산된 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, 이제 분양 시점을, 근데 딱 분양할 때 되니까 또 분양가가 또 많이 올라 있거든요. 예. 실제로 지금 만약에 신가 같은 경우에는 이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하루에 이자가 얼마냐,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반면에 파는 매물은 몇 세대가 있나요? 거기가 한 2,500세대 정도 될걸요. 평당 10만 원만 만약에 시간차로 인해서 10만 원만 더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그 이자 상쇄하고도 남지 않냐? 뭐 이런 구조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. 근데 지금은 사실 신가 사세 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제가 물건 팔라고. 근데 뭐 진짜 솔직한 생각으로 요즘 진짜 저가로 나온다?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해. 끝으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 있거나 그러시면 한마디 해주실까요?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근데 이제 그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, 좋은 걸 잘 샀어요. 잘 샀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 못해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분양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냥 일단 계약하시면 내가 피해 얼마 받아줄게요.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판매 촉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. 계약이 요즘에 얼마 안 들어요. 500만 원만 내도 계약이 되고 1000만 원만 내도 되고,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판매 촉진으로 그래서 빨리 계약하세요 이렇게 오는데, 아니 뭐 어쨌든 내가 내야 되는 계약금만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잔금도 있다. 잔금도.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가 이거를 케어를 할 수가 있냐. 나중에 대출 받으면 되죠.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. 대출 비율 50% 넘기지 마라. 예,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잔금 때 말릴 수가 있어요. 말릴 수가 있어요. 잔금이 못 치르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면 50%가 있으면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게,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한선이 아파트 가격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50% 내가 보유하고 있다? 그러면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기약을 바라보면서 투자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를 못 넘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너무 많아요.
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마음가짐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